네, 준마렐라의 도전, 이 직업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네, 약간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많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한류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축제를 즐기러 오신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요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숙소도 이왕이면 한옥으로 조금 더 한국인들의 생활에 조금 더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네. 홈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게 자꾸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홈스테이 호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래요, 곳이 맞아요. 제가 보기엔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 네. 저곳에서도 정말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홈스테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한류하면 우리 일단 예.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한류, K-팝 스타. K-팝 스타. 예. 한류하면 뭐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배우들. 우리 혜원 씨는요? 그렇죠. 한류하면 저는 아무래도 가수? 가수, K-팝 스타들. 네네. 전 최기훈. 아이, 많이 가셨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어쨌든, 네, 홈스테이 하면은 뭐 이제 어학연수 한 번쯤은 가셨던 분들은 다들 한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호 캐스터 혹시 어학연수 다녀온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어학연수 경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이제 홈스테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홈스테이 호스트분께서도 이제 외동딸을 두셔가지고 딸이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이 홈스테이를 신청한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학교 돌아오면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모노폴리 게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 또 어학연수를 네. 다녀오셨나요? 얼마나 계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네. 호주에서. 그러네요. 그 후로는 또 다른 데는 안 가보셨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보스턴에 어. 대학교 다닐 때 네, 학점 교류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분 네. 외국물 많이 드신 분인데, 그렇죠? 그러네요. 보면 외국물 조금 먹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주마렐라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멘트를 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요, 홈스테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할 때 그래요. 더욱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많은 듭니다. 실질적인 이야기가 올 것 그럼요.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홈스테이는 일단 우리가 홈스테이 하면 숙박을 네. 하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 외에 다른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손님에게 이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뭐 B&B 베드 앤 브레퍼스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식사만 제공하고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을 또 이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지내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을 교류하는 경우 또 이제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특히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가져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이런 직업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그래요. 요즘에? 네, 뭐 저도 뭐 20대 때는 네. 네, 이혜영 캐스터처럼 뭐 어딘가에 나가고 싶다 뭐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요.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는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홈스테이, 호스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첫 번째 자녀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학이나 뭐 이런 이유인가요? 그렇죠. 뭐 그렇죠,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길거리에 가면 외국인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는 있는데 다가가서 얘기하거나 깊게 쉽지 오래 않죠. 교류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를 두신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우리 집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이제 공간을 내주고 생활하면서 네. 아이들이 학습이 아닌 소통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요. 또 한국 문화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되고요. 네, 친구를 또 만들 수 있어서 한국에 왔던 친구 뭐 한국의 어떤 외국인들과 친구가 네. 돼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나라로 뭐 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더 많이 관심을 그래요. 가지시는 것 아니, 같아요. 저희 형님이 네. 그랬어요. 저희 아, 형님 그래요? 집에 외국인 친구가 와서 네. 한 6개월 정도 같이 있었어요. 명절내를 우리 또 같이 오고 그랬거든요. 꽤 오래 있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제 조카가 그 친구네 집으로 갔더라고요. 괜찮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주마렐라 분들이 본인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홈스테이 호스트라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혜원 네.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게스트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호스트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구분이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게스트로 홈스테이를 했을 때도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공부를 이유로, 어학을 이유로 외국에 온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여행, 장기 여행을 장기 여행. 네, 꿈꾸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 20살 이렇게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 또 호주에 와가지고 또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게스트는 따라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홈스테이가 나은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숙박업체를 사용하는 게 나은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어떤 구성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외동딸만 키우는 이렇게 부부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니면 노년인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은퇴해가지고 좀 노부부 같은 경우는 좀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이제 홈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달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 또 여유 공간이 이제 많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을 도움을 보기 받기 위해서, 네,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호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다양한 이유로 홈스테이 호스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보셨어요, 홈스테이? 저는 짧게 해봤습니다. 짧게 캐나다에서 해봤는데 저는 당시에 조금 실패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요? 당시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크게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어린아이를 다 봤나요? 그거는 어린애도 딴 데 맡겨지고 딴데 맡겨놓고. 그러니까는 밤늦게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실 홈스테이에 큰 의미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밖에 홈스테이에 없었어요. 대한 기억이 있네요. 예. 26개월 정도. 어디? 강원도 하천 칠사단 죄송합니다. 아 군대에서. 네, 아니면 뭐 군대를 홈스테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어쨌든 어찌되었던 홈스테이에 대한 경험이 전 사실 없어요. 그래요. 네, 뭐 외국에 나가서 길게 뭐 한동안 체류해 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는데 한 번은 굉장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런 들고.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이제 게스트는 해봤지만 호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선뜻 다가가서 말도 못 거는데 내 집에서 묵게 하면 괜찮을까? 좀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있으시잖아요. 이제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무턱대고 들이대고 얘기를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기가 좀 필요해요. 네, 뭐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영어를 잘 못한다, 집이 좁고 누추한데 괜찮을까, 음식은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영어나 뭐 기타 외국어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 정도만 그것도 이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하실 줄 아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들이 네. 우리에게 유창한 영어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영어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훈 씨 어때요? 괜찮으세요? 뭐 저는 그래서 네. 뭐 홈스테이를 해볼 일도 없고 호스트를 해볼 일도 없고 게스트를 할 일도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혜원 씨가 영어 많이 신경 쓰이겠죠? 가면?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세대는 유독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 주말일라 분들은 이제 저와 다르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영어 회화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문법이나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조금 네. 약합니다. 하지만 이 주말일라 분들은 이제 영어 회화에 약한 경우가 참 많죠. 필기체 저희 어머니만 하셔도 필기체, 영어 필기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저도 그거 배웠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거 안 배우셨나 봐요? 저희도 배웠는데. 저는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여기서 약간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좀 젊은. 네, 그래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일라 시청자분들 같은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이제 또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나 뭐 여성 일련센터에서 그래요, 여러 교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면 선뜻 도전하기 힘들었던 맞습니다. 홈스테이 호스트란 직업에도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직업 어때요란 코너에서 오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홈스테이 호스트 계속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단으로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고 구체적인 정보도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직업 네. 어때요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직업은요.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 네, 홈스테이 호스트. 네. 홈스테이 호스트를 할 수 있는 호스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주말일라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꼼꼼히 메모하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영어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의 영어가 필요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실 해외여행을 가실 때 네. 뭐 영단어 몇 가지만 아셔도 음식 주문하시고 길 찾고 가능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손짓 발짓 네. 표정이 있으니까요. 다 통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줄 알면 더 좋겠지만 초보라고 하신다고 해도 도전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중요하시고요. 사실 이제 집에서 같이 생활 공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어떤 공간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든지 뭐 식사 시간은 몇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게스트가 오기 전에 사전에 문서화시켜서 이제 고지를 해놓으시면 막 길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해 주실 일은 좀 네. 줄어드실 것 같고요. 예. 요즘 저희 사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색해 보시면 뭐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거 단어 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미리 그런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우리가 오늘 게스트하우스의 홈스테이의 이 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영어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영어 잘하세요, 현 씨? 저는 사실 저도 아직 영어를 공부하는 단계이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어를 잘하는 비법보다는 영어를 좋아하는 비법을 제가 한번 얘기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영어를 내 이야기를 들으면 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어를 좋아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먼저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칭찬받을 욕심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20대가 되어서는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영어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계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표현의 그 느낌을 실제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진 씨, 제가 네. Thank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My pleasure. 네,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네요.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Thank you라고 했을 때 You are welcome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상대방이 또 그때 멋진 또 외국인 남성분께서 네. 네, It's my pleasure라고 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를 느끼면서 내 영어의 느낌을 좀 가져보고 싶다. 네, 그런 게 이제 영어에 멋진 근데 가만- 남성분 가만히 이렇게 때문에 들어보면 공부를 이게- 했던 걸로. 공부에는 제 사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요. 네. 혜원 씨는 사심이 들어갈 수 있죠. 미혼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주말렐라 분들은 어떡하죠? 그렇죠? 지금 이 미혼 시간대 선생님은 할 수 않습니다. 없고요. 주말렐라 여러분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섹스 앤더 시티 그거 굉장히 즐겨 보시거든요. 네. 캐리 그리고 미스터 빅 정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빅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꿈꾸면서 그래요. 네, 영어를 준비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혜원 씨의 팁은 이거네요. 좋아할 수 있는 이성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누가 되든 그쵸. 이성을 네, 만들. 뭐 드라마 속 주인공도 괜찮고 네. 시트콤 속 주인공도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럼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계기를 같아요. 만드는 네, 거 기우 좋은 씨도 방법이 아닌가 이제부터 싶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외국 여성 배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혜원 씨나 서진 씨랑 이렇게 네. 미란 씨랑 셋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찾을 일 네. 없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업을 갖게 되면 수입은 어느 정도로 그래요. 예상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보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도 사실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적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마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직업 흥미있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돈이 되나라고 걱정을 이제 하실 텐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두 다 무료라고 하면 좀 왠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서비스 요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뭐 관공서나 협회에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네. 그 협회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금 코리아스테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게스트 1인당 아침 식사와 이제 하루 숙박을 포함한 요금을 6만 원 이하로 이제 적정선으로 선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홈스테이로 뭐 필렛 홈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또 1박에 35,000원. 네. 네. 그리고 3세 이하는 무료, 3세에서 이제 10세 어린이는 일반 요금의 50%. 그리고 이제 아침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식사는 한 끼당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뭐 광주 시내 권역에 있는 뭐 마중과 배웅은 다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예. 만약에 비즈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을 60만 원 정도로 조금 할인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마련이 돼 그래요, 있으니까 그래요. 크게 또 스스로 본인 혼자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되지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공항에 있는 콜밴이라고 네. 하셨습니까? 택시, 화물택시에 바가지 요금 막 최대 뭐 10배까지 더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와서 굉장히 그걸 보고 있는 내내 제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6만 원이면 갈 때 60만 원을 받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너무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뭔가 정착화가 되고 좀 네. 안정화가 돼야지 또 외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네. 저는 오늘 혜원 씨한테 계속 질문을 하네요. 저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요. 참, 그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자, 혜원 씨한테 또 질문하게 되는데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홈스테이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눈치가 보이는 무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조금 내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유료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의 여지 없이 무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의외의 저분 대답인데요? 알뜰해요. 저분 시집 가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유 좀 네. 들어보죠. 우선은 이제 무료로 네. 이제 숙식을 제공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호스트에 조금 눈치를 보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을 거고 하면 대화를 더 많이 해서 친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 네. 그래요. 가서 무료로 영리 있으면서 쪽이 아니라.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요. 이건 괜찮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걸 이제 직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무료로 하긴 조금 힘들 그렇죠. 것 같다는 저런 분 생각이 계시면 드네요. 장사 안 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직업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홈스테이 호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그래요. 네, 우선은 이제 신청하시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이제 각종 이제 광역시에서는 따로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미리 방문해서 네. 찾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예, 코리아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인증을 받으시면 2년 동안 유효하시고요. 네. 예, 그 연 1회 2월 혹은 3월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 카페가 따로 운영되어 있으니까 미리 가입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나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작가나 스텝이나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홈스테이 하실 분들, 호스트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좀 미리 해보시는 거,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 뭐라고 그러나요? 글을 올리신다거나. 글을 올리고 해서 네.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한테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덜컥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 사전에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초반에 주말렐라 분들께서 이 호스트에 관심 있는 게 자녀를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자녀가 싫어하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자녀와 엄마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나누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하고 네.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게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식구 외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옆에 같이 누워서 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 공간- 거실 큰데 그렇죠. 거기서 살아 이럴 수 없고요. 네, 공간이 따로 있으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뭐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제 일정 요금을 이제 지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청결함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서비스 시간은 있으셔야 네.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왔네. 잘 가세요. 라는 것보다 이제 네. 조금 더 가족처럼 친구처럼 맞이하시는 서비스 마인드.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오히려 이제 그쪽에 신청을 하시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 절차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심사를 나오세요. 오. 네, 왜냐하면 이제 서면으로만 확인해서 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고 그리고 뭐 범죄 경력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 큰일 하실 나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네. 식사가 분명히 제공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욕심만 앞서서 맞벌이 부부인데 게스트를 드린다거나 하는 그건 좀 경우에는 힘들겠네요.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시고요. 또 네.
뭐 화장실이나 욕실, 뭐 거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으로 같이 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식구들끼리 있을 때보다는 더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청결도 같은 네.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집으로 온다.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뭐 하나가 없어졌는데 괜히 또 그분을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뭐 내가 어디다 치웠는데 그러게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인데 네. 그걸 또 의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 어때요? 두 분 다 뭐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게스트보다는 호스트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법적인 절차도 참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도시협회 등에 등록을 하시고 게스트를 받게 될 경우에는 연계기관에서 신분 등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네. 신분을 먼저 신분을 확인해 준다는 확인하셔야 거죠? 되죠. 그런 절차가 있네요. 네. 그리고 게스트와 호스트에게 계약 조항 등을 안내를 하고요. 또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작성 전에 잘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또 계약 조건이나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교환을 해서 이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연계기관을 통해서 최대한 게스트에 대한 사전 정보와 신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또 생활 규칙과 게스트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초반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 카페 등을 확인해서 믿을 만한 공공기관이나 네. 협회에 인증된 곳인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닐까 가장 싶습니다.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그렇죠? 보니까 뭐 네. 괜찮네요. 안전 절차가 이렇게 있고 네.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짚어준다면 뭐 그러니까요. 그럼 불의의 사고라든지 뭐 안 좋은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왔을 때 이 한국 이 아주머니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뭐 이미지에 대한 손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안될 그렇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주마렐라 분들께서 이 오신 우리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마인드부터 친절 서비스부터 모든 면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니까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게스트 입장에서는 이 호스트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첫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호주를 방문을 했을 때 이 호스트였던 그 호주 아주머니가 이제 호주의 가장 큰 이미지로 그럼요. 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친절하고 따뜻했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그 호스트였던 미국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을 저에게 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호스트는 어떻게 보면 문화, 민관, 외교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네, 따라서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 다양한 각 문화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식사 예절 같은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사용하기 좀 불편한 나라도 있고 또 손으로 먹는 인도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천천히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혜원 우리 씨, 문화 네, 알려주는 거 맞습니다. 말고도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할 네.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할 것 네. 같고요. 혜원 씨 예. 나중에 네. 홈스테이 호스트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본인이 알고 계시고 그래요. 또 내가 이 게스트를 했었을 때 네. 이런 호스트가 좋더라 뭐 이런 거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래도 저렇게 미인이신 분들이 해주시면 또 우리나라에 좋아할 또 거예요. 그러면요. 네, 한국에 이제 미인만 있는 줄 알고. 남성 게스트를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남성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홈스테이 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요. 어떤가요? 네, 관광 산업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계속 장려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뭐 추석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로 저희 나라로 관광을 와서 숙박업소가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네. 예,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예, 주마렐라 분들이 집안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본인처럼 호스트를 하시려는 분들을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관광이나 통역이나 번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실 수 있고 혹은 또 모르죠. 예, 아예 게스트하우스를 차리실 수도 네. 예,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일단 오늘 이 홈스테이 호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이것 또한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